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26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이 저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 100억 펑펑 뜨개질 파티까지 돈 대줬다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난 10년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추진된 주민 공모 사업인데요. 자, 여기에 서울시가 세금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한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국민 세금으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개인들의 취미 활동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이런 꼴인데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주민 공모 사업은 무엇이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주민 3명 이상이 자치구와 협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모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모임 사안별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지원 규모를 한번 보시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모임 5,879개에 총 61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따지면 총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자, 문제는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예산이 투입된 그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과연 세금을 지원할 일인가 의아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서울시 의회 사무처가 지난달 낸 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3곳의 공모사업 50건을 분석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뜨개질이나 공예품 만들기, 보드게임, 족구, 악기 배우기, 거의 취미 활동이죠. 이 취미 활동 성격의 모임이 무려 46%에 달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A구는 야구 모임에 총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 이 모임 참석자들이 써낸 그 활동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회원 10여 명이 7개월간 월 1, 2회씩 아이들과 함께 야구 훈련과 교육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냈습니다. 펜션을 빌려서 1박 2일간 야구 교육을 하고 물놀이와 바베큐 파티도 벌였다라고 이렇게 써냈습니다. 완전히 눈먼 돈이 될 수 있죠. 이 200만 원을 받아서 정말 야구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몇몇 친한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펜션에 놀러 가서 그냥 야외 활동을 즐기고 이런 금액을 신청했는지 이게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완전히 눈먼 돈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 이모 씨 등 11명은 인문학 수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을 신청하고 100만 원을 타갔습니다. 자, 이 1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보니까 50만 원은 14차례에 걸쳐서 밥을 먹고 간식을 사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책값으로 19만 원을 썼고 강사를 불러다 수업을 듣는데 20만 원을 쓴 것으로 이렇게 보고됐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 한번 보시면 다른 서울시 B구에서 자전거 타기 모임에 99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자, 이들의 활동 내역 이렇습니다. 12명이 4개월간 10여 차례 함께 자전거를 탔다라고 써냈는데 돈은 어디에 썼느냐? 모임 홍보용 자전거 모자와 팔 토시 등을 사는데 40만 원을 썼고 13만 원 가량은 속도계나 자전거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금 대부분은 식비와 간식비였습니다. 자,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C구에서는 20여 명이 파티를 벌이는데 297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파티용 소품과 과자를 함께 만든 뒤에 야외에서 공연을 곁들인 파티를 2차례 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나머지는 전부 이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파티를 벌이는 데 썼다라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반찬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나누는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민 6, 7명이 85만 원을 타간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12번에 걸쳐서 모임을 했는데 지원금 대부분은 뭐 마트에서 이런 식재료를 사는데 쓴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례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시 예산이 지원될 만한 이런 사업입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 취미 활동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이런 케이스들이죠. 이런 눈먼 돈은 옛날부터 정말 빨리 아는 사람이 먼저 돈을 타가는 게 정말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완전히 눈먼 돈이죠. 자, 지난해까지 9년간 이 공모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약 13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100억 원 이상을 썼는데 이런 혜택을 누린 사람은 1%도 안 되는 극히 아주 정보에 빠른 이런 소수만 이런 특혜를 누린 셈이죠. 자, 고 박원순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간 눈먼 돈이 되어버린 세금을 받아가는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칼럼니스트는 박원순 시장의 최대 유산은 세금에 기대는 좌파 시민단체의 합법적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과언이 아닌 것이 제가 한 달 전에 방송한 내용인데 2016년부터 5년간 뭐 마을 공동체 사업과 같은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민단체에 지원한 세금이 7,11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7천억이 넘는 세금을 받아간 시민단체 숫자가 2016년에는 1,433개 시민단체였는데 이 숫자가 2020년에는 3,339개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세금을 받아가는 시민단체가 3,000개가 넘는다? 이런 시민단체가 대체 왜 필요한 것이죠? 자, 앞에서 설명드린 이 주민 공모 사업도 이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서울시 산하 단체로 둬서 지원하는 형식이 많은데 이런 중간 지원 조직도 뭐 사단법인 형태로 만든 시민단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박원순 동지인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눈먼 돈이 되어버린 이런 세금, 예산, 철저히 그 내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전수조사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